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방 기계, 그쵸? 우리 실기편을 지금 보는데, 일단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말로 하는 것들 있잖아. 단답식으로 물어본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문답, 어차피 암기해야 될 거니까. 답만 보고 암기하세요. 내용 설명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계산 문제도 제가 주요 문제 위주로 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은 사실 이론을 다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론은 중요 부분만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위주로만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에서 주로 뭐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요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뭐 단답 문제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계산하는 게 뭐야? 그러면 유량, 그러니까 저수량, 됐죠? 수원의 양, 그 다음에 토출량, 그 다음에 펌프 용량 구하는 거. 요 세 가지 위주, 요 세 가지 위주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하든 간에 개수가 중요하겠지. 자, 하나하나 나가면서 이제 요런 게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꼭 공부해 주십시오. 자,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 구조 및 원리에서 수계 소화 설비입니다. 첫 번째가 1절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소화 약제 시험 문제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오죠. 뭐 액체, 여기 딱 나오죠. 우리 가장 기본이 액체잖아. 기체, 고체,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소화기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소화기에서 약제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인데, 뭐 소형과 대형을 꼭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소형은 뭐요? 능력 단위가 1 이상이고 대형의 미만인 경우. 그러면 대형이 뭐냐를 기억하면 되잖아. 이거는 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됐어요? A급은 뭐 10단위 이상. 그러니까 얘는 1서부터 어디까지겠어? 9까지 되겠죠. 소형은. 그러고 나서 B급 화재는 뭐요? 20단위. 그러니까 1서부터 19까지는 소형이고, 10 이상, 20 이상. 요게 이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따라서 요 소형의 능력 단위, 대형의 능력 단위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동 확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필기 때 다 했어요. 근데 필기 때 했지만 필기 때는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니까 가나다라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암기 개념이 돼야 돼요. 주관식이니까.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시켜 국소적으로 됐죠? 일부분만 소화하는 소화기다. 그러면 자동 소화 장치는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로서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로서 주거용, 그렇죠?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그 다음에 우리 캐비넷 이렇게 열어서 쓰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 자동 소화, 분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나머지는 어때요? 똑같죠? 자동 소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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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소화 장치.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암기법은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종류, 그러면 일단 딱 주방을 떠올리면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주방인데 주거용 주방과 상업용 주방.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다 뭐 6가지 쓰시오 이런 것보다 보통 4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이런 게 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분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잖아. 여기 아까 봐보면 기체, 액체, 고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기체, 가스, 그쵸? 고체, 분말, 에어로졸 돼요? 이렇게 딱 3가지만 외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캐비넷형은 기본이고, 간이 소화 연구는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소화기 우리 알죠? 다 이렇게 소화기 빨간색으로 된 거 각 층마다 설치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에서도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꼭 있어요.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소형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1단 이상. 그래서 여기가 정리된 거야. 위에 거 안 봐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단위 이상으로서 보행거리 꼭 중요합니다. 몇 메다? 20m 이내마다 하나씩을 둬야 돼. 내가 여기 설치했어? 그러면 그 다음 건 20m. 근데 대형은 아까 얘기했죠? A급 화재냐 B급 화재냐에 따라 A급 화재인 경우에는 얼마? 10. B급은 20 이상. 됐죠? 그리고 얘는 보행거리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30m.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요게 간단하면 옛날로 따지면 10평이죠. 10평. 그쵸? 3.3. 그래서 10평이죠. 그래서 우리가 33. 그러니까 10평이라고 외우셔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평 단위가 좀 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됐죠? 에 또 배치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행거리는 보행거리고 어떤 구획된 실이 있어. 근데 그게 10평. 그러니까 33 이상인 거실이야. 그러면 이런 데도 하나가 설치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구획된 것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화기를 설치해도 이 관계에 멀면 여기다 또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 오늘 소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출입구 옆에다가도 두고 저 뒤에도 놓고 그리고 항상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소화기라는 표지도 꼭 해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실기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소화기구에 뭐요? 설치 높이 및 표지. 아까 얘기했죠. 표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소화기구는 그쵸?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인 곳에 배치한다. 봐요. 1.5m 이하니까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이 아니라 바닥으로 1.5m 이하니까 그냥 바닥에다 두는 거지. 그리고 표지 부착. 그래서 소화기를 설치한 장소는 소화기를 표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거실에 우리 그 강의실에도 만약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도 만약에 소화기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위에 소화기라는 표지를 이렇게 딱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소화기 어디 있다. 또 소화기 배치 도도 사실상은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소화기 배치 현황, 대피 현황도 이런 것들도 설치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소화기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투척용은 투척용, 그쵸?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성, 팽창진주, 암은 뭐라고 하는 거야? 소화질석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표지는 어떤 거를 부착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주방용.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출구, 소화약제를 뿜어내는 방출구는 뭐요? 환기구. 그러니까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에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는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보면 보통 주거용 소화약제 봐보면 위에 환기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위에 봐보면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찬장 열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분말통.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즐이 바깥으로 따로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 설치에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감지부는 당연히 유효한 높이 위치,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자 이런 봐봐요.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죠. 왜? 형식 승인받은 유효 높이 위치. 이거 시험 문제 뭐 답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4번서부터가 좀 주의사항이죠. 가스용, 그쵸?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그쵸?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쵸? 천정면으로부터 얼마? 요런 거 시험 문제잖아.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LPG, LNG, 우리 그 얘기하는 거야. 도시가스냐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쵸? 요거 30cm는 같은데 천장이냐 바닥이냐, 당연한 거잖아. 가벼운 건 위에다, 무거운 건 아래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수신부를 주위의 열기류,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런데 요거를 더 잘 보셔야죠. 뭐? 이산화탄소 또는 할론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설치 제외 장소. 그쵸? 여기에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입니다. 설치 장소가 지하. 그쵸? 지하 당연히 안 되지. 무창, 창이 없어. 안 되지. 이런 건 질식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밀폐된 거실로서 20 미만. 요거는 시험 문제 딱 단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요런 것들은 암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이론 뒤에 관연도 문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연도 문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보면 안 돼. 우리는 예상돼야 돼요.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건 공부해 놨다가 그런 거 하나만 더 맞춰주면 합격하는 거야. 그런 거 하나만. 왜냐면 내가 관연도에 대한 거를 다 공부하면요. 한 보통 70점에서 한 80점 사이 다 공부했다고 치면 그 정도야.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를 실수를 해서 내가 공부를 못 해놨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상을 해서 요런 것들, 뭐 이산화탄소, 할론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이랬을 때 이런 거 맞춰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 단위. 요 능력 단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게 기본 단위니까. 그래서 이때 능력 단위를 보면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인데 마른 모래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삽을 상비해서 5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로 잡고, 됐죠? 팽창질석, 팽창진주합은 삽을 상비해서 8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로 하고, 그거에 대한 능력 단위는 우리는 얼마로 잡는다고? 0.5 단위로 잡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단답식으로 가로치기가 특히 많이 나오겠죠. 요 표 그대로 나오면서 가로 그래서 50, 80, 0.5 이렇게. 그러니까 저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야. 저걸 이용을 해서 뭐를 풀어라는 게 아니라 저거를 이렇게 단답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저런 걸 해두셔야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능력 단위 기준. 그쵸? 얘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판매실험시설이라든지 기타 그 밖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능력 단위를 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요. 위락시설 얘는 꼭 외우세요. 하나니까. 위락시설은 30m 자승마다 됐어요? 1단위 이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화 구조이고 벽, 단자, 실내 변하는 부분의 불연성, 뭐 준불연 또는 난연. 결국은 이거 봐봐. 어떤 불이 잘 안 붙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렇게 외우셔야죠. 이걸 누가 일일이 다 외워. 그럴 필요 없어. 내화 구조, 준불연, 불연. 결국은 불이 잘 안 붙는 구조. 이렇게 뭔가 불이 잘 안 붙는 구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60마다 1로 잡는다. 2배가 되는 거죠. 여기 다 2배가 되는 거야. 여기 다 얼마 되는 거라고?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몇 배? 2배. 됐죠? 2배. 다 2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외워? 기본 능력 단위를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 잘 안 붙는 장소야. 그러면 몇 배? 2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락 얼마? 위3. 됐죠? 위3.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잖아요. 요거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들 3칸을 다 외울까? 그게 잘못된 거야. 스시오라고 나오는 건 없잖아. 어느 장소인지 스시오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위락 30 그리고 이제 요거 외워서 요거 얼마? 50 그리고 나머지는 100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 그 밖에 것이라고 꼭 주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밖에 것 이렇게 이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장소를 얘기할 때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3가지 이걸 특히 이걸 다 외워? 아유 못 외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위3 이렇게 외우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야. 문화, 공연, 됐어요? 집회 관람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죠. 문화 공연을 됐어요? 집회 장소에 가서 관람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쳤어. 그래서 나는 의료시설을 방문했는데 뒤진 거야. 장례식장을 가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문화공연 집회장에 가서 관람을 하다가 됐죠? 문화공연 집회장에 가서 관람을 하다가 다쳐서 의료시설을 방문했다가 뒤진 거야. 장례식장을 간 거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울었다. 이해가요? 그러면 위3 그리고 나머지 요거 그러면 나머지 어떤 장소가 나오면 다 얘지. 100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야. 됐죠? 이건 꼭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불이 잘 안 붙는 장소를 얘기했어. 뭐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내화구조. 특히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내화구조. 이 말이 나오면 내가 외운 거에 더블.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능력 단위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닥 면적을 요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화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요. 우리 먼저 이론만 먼저 쭉 나가니까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까지 마저 우리 쭉 옥내하고 옥외까지 됐죠? 우리가 이론은 먼저 나갈 겁니다. 왜냐면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자르기에는 조금 양이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옥내하고 옥외 그쵸? 소화 설비까지 제가 같이 할 거고 여기까지 이론을 보시고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가 있는데 이 개통도는 여러분들 필기 때부터 쭉 했죠. 별거 아니고 쭉 한번 보세요. 그냥 요거는 뭐 여기에 당연히 옥상수조가 있다. 그러면 옥상수조는 뭐죠? 우리가 저수 유량의 3분의 1을 위에다 설치한다. 이런 건 다 뒤에서 이제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배관에 대해서 그쵸? 물이 만약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물올림 탱크, 그래서 우리는 요게 압을 충전시켜주기 위한 물올림 탱크가 있고 당연히 이거를 뿌려줘야 될 저수원, 그래서 여기 수원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개폐기라든지 우리 진공계, 요런 건 조금 중요하죠. 요런 건 진공계, 요렇게 표시된 건 압력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진공계를 설치하고 여기도 뭐를 설치한다고? 진공계. 이게 쭉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공계, 그래서 여기에서 충압 펌프 등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주펌프, 그리고 여기서 압력을 충족해주는 충압 펌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우리는 축축축축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옥내 소화전 봐보면 뭐 발싱이 있고 배릭 부저 있고 그 다음에 뭐 램프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옥내 소화전 발싱기 세트잖아요. 요거 발싱기 세트 이렇게. 그래서 옥내 소화전 심벌까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렇게 당연히 여기에 압력 체인버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 체인버가 있고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요건 여러분들요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체크 밸브라든지 개폐 표시형 이런 것도 심벌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요게 이 개통도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서 그래요. 잘 안 나오고 요건 문제를 보면서 아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 번 정도는 꼭 보시고 자 하나하나씩 이제 나가 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왜 그랬냐면 요걸 보시면서 위를 보는 거야. 옥상수조라고 있죠. 옥상수조. 아까 어디 있었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여러분들 교재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말고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요게 옥상수조잖아. 그러면 이 옥상수조를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해 너무 하기 불편해. 이런 거죠. 유효수량에 그러니까 밑에 저수조에 우리가 방출해야 될 게 만약에 1000톤이야. 예를 들어 1000톤이야. 그러면 거기에 3분의 1 이상을 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따로 설치해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감수 경보 장치.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걸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옥상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 여기는 저수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수량이 감소됐을 때 경보를 위해서 여기 봐보면 감수경보장치라고 있죠. 요게 감수경보장치.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전원을 통해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릴레이예요. 릴레이인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전기가 요렇게 흘러. 그럼 이 릴레이에서 얘는 오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물이 점점 줄어서 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요 전원이 끊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온이 돼가지고 감수하는 물이 줄었구나 라고 알려주는 장치가 감수경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수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어디 옥상수조 또는 어디 옥상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에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표시등, 발신기, 소방호수, 관창 요것도 옥내 소화전 함에 들어가야 될 내용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옥내 소화전 함이라는 표시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신기, 그렇죠? 화재시 발생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호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신기 있고 표시등 있고, 그렇죠? 여기에 부저 이렇게 램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안에 봐보면 뭐가 있어요? 소방 호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끝에는 관창이 달려 있어야죠. 이건 기본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라든지 결합금속구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격 방지기. 펌프를 기동하였다가 정지할 때 되돌아가는 물의 충격파로부터 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습격 방지기. 그 다음에 송수구. 소방차로부터 송수구. 그러니까 소방차로부터 옥내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단독으로 잘 나오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지금 송수구가 없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뒤에 아마 문제는 있을 거예요. 문제 봐보면 송수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송수가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죠? 송수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림도 조금 이렇게 돼 있네. 이 송수가 조금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죠. 그쵸?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송수가 바깥에. 그래서 오개에서 소방차가 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약 화재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든 기능이 다 멈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이거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밖에 소방차에서 얘를 연결을 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이 송수구가 나오는데 요거는 단독 시험 문제로도 나오니까 송수구도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요거 송수구라고 하는 거는 뭐요? 소방차로부터 옥내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요거 지면으로부터 그쵸? 어디 0.5에서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물론 요건 뒤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 배수 이런 것들도 쭉 보시고 체크 밸브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체크 밸브는 펌프 토출 측에서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다. 이런 거 단답으로 참 잘 나오죠. 스윙식, 리프트식 이렇게 쓰는 거. 물올림 탱크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은 경우에는 펌프의 흡입축 배관에 상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게 물올림 탱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펌프의 위치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저수조가 있으면 펌프가 이 위에 있어. 펌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올리면 물이 자동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둔다고? 물올림 탱크를 둬서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돼 있다면. 돼요? 근데 얘가 높은 경우에는 얘가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상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탱크고 성능 시험 배관 뭐 이런 거는 순환 밸브 요것도 주의 깊게 순환 밸브 배관이라는 거는 펌프와 체크 밸브 요거 중요해요.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설치한 배관으로서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이다. 릴리프 밸브 요것도 중요합니다. 순환 배관상에 설치하여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하여 압력수를 방출하는 안전 밸브다. 압력계 그래서 펌프 측의 토출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고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축과 토출축에 설치하여 펌프의 기동 정지 시 배관계에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관해 부속 장치다. 됐죠? 저거니까 가효성이 있는 거야. 다시 해서 펌프가 기동을 빡 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배관의 충격이 예를 들면 그 결합 부분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플렉시블, 가효성을 갖고 있는 조인트를 시킨다는 얘기지. 진공계 및 연성계, 펌프의 흡입측 압력, 됐어요? 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 또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시고. 스트레이너, 그쵸? 요거 스트레이너는 요거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여 배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관 부속부비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다음 설명에 대한 부품의 명칭을 답하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4-5개가 쭈루루룩 나올 수 있잖아.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여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부속품 땡땡 1번. 그러면 거기에는 스트레이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한 배관으로서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이 뭐냐? 라고 하면 땡땡 돼 있으면 뭐요? 순환 배관. 또 그게 미만에서 개방하여 압력수. 그러면 뭐? 릴리프 밸브. 그리고 요거 체크 밸브. 펌프의 투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로서 스윙식과 뭐요? 리프트식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답은 체크 밸브. 요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물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걸 갖다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칭이 뭐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배관 내 압력 변동에 따라 주펌프가 빈번하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봐보면 그림하고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번호를 찾아가면서 한 번씩 공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압력 스위치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나온 내용은 단답 개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고 뭘 해봤자 어차피 답 쓸 때는 내가 외운 거, 내가 말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보시고 그거는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숫자적으로 암기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문화, 관광, 뭐 이렇게 집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는 지금 그런 문화 공연 집회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안 빠진다고 봐야 돼.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자, 가압 송수 장치 펌프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이 옥내 소화전은 도대체
얼마의 수량을 뿜어줘야 돼 라고 얘기해서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여기서 중요하죠. 뭐요? 얘는 분당 펌프는 얼마? 130리터를 뿜어내줘야 돼. 분당. 그런데 얘가 옥내 소화전은 몇 분간 유효하게 사용해야 돼요? 20분간.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이야.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원의 양, 옥내 소화전은 물을 얼만큼 갖고 있어야 돼? 이 질문이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옥내 소화전은 분당 토출량과 그러면 몇 분간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양이잖아. 이게 양이잖아. 그런데 옥내 소화전은 얼마? 130. 놓치면 안 돼요. 몇 분간? 20분간. 꼭 외우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몇 개까지 유효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은 최대 2개만 설정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다. 그럼 여기다 1 곱하기 이거면 되고 만약에 3개다, 4개다. 그래도 얘는 최대가 2개란 얘기야. 최대가 2개란 얘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곱하면 얼마 됩니까? 2600 리터 퍼 민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리터를 최적으로 물어보니까 부피로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3개만 없애주면 얘가 얼마 된다고? 2.6 메다로 환산하는 거야. 됐죠? 요거 부피를 요거 최적으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터냐 메다 삼승이냐 요거 질문에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옥상 수조를 포함한 수원의 양은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게 아까 원래 기본이었잖아요. 요게 원래 기본, 요게 원래 기본.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 3분의 1은 옥상에다 더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플러스 3분의 1을 더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실 공식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1이고 요게 3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공식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됐죠? 요렇게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펌프의 토출량이 나오겠죠. 아까 그거는 물의 양을 본 거야. 얼마만큼을 저수시켜야 되느냐. 근데 이번엔 펌프의 토출량.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20분간 이건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130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했죠. 아까 최대 2개라고 있었죠. 2개. 근데 이게 2개가 다가 아니야. 층별로 나눠지는 거야. 이걸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9층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요. 좀 이렇게 얘기가 뭐하지만 아파트들 봐보면 짓는 아파트들 봐보면 막 초고층 그러면 막 30몇 층 이런 것보다 29층 뭐 25층 뭐 25층 별로 없죠. 29층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전기법하고 소방법에도요. 30층 이상이 돼버리면 규정이 되게 강화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웬만하면 한 층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연면적에 맞추면. 그러니까 밑으로 차라리 늘려버리지 높게 하면은 시공비가 많이 들어. 이해가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29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29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몇 층 요거는 아예 더 올려버리는 거야. 아예 여기까지 막 45층 뭐 50층 이렇게. 어차피 올릴 거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29층 이하는 몇 개? 최대 2개에 대한 기준만 가지면 돼. 펌프가 가져야 돼. 힘이. 그래서 여기 수원의 양도 어떻게 되냐면 2개 곱하기 2.6이면 된다는 얘기야. 리터로 물어보면 2,600. 됐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30층만 돼도 이 토출량이 5개로 바뀌어. 최대. 그게 이 기준에 맞춰줘야 되죠. 당연히 5개 넘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기준이 최소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뭐 2개, 3개 이렇게 설치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 5개의 기준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개의 기준이 돼 보니까 얘는 이만큼의 저수량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그리고 여기 분이 달라져요. 몇 분? 40분, 20분, 40분, 60분, 20분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0층 이상이 돼버리면 이번에는 5개는 똑같은데 돼서 요게 몇 분으로 되는 거야? 60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야? 고층 건축물은 다 몇 개? 5개. 됐죠? 30층 이상은 5개. 30층 미만은 몇 개? 2개. 그리고 이제 나눠지는 게 저수량인데 20분, 40분, 60분. 그러면 몇 층 기준? 50층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 40, 60. 됐죠? 요거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다 뭘까요? 예로 나오지. 됐어요? 보통 시험 문제는 다 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암기하십시오. 됐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옥상 수조를 설치 제외 대상은 일단 지하만 있어. 그러면 옥상 수조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지하만 있다면. 두 번째는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그러니까 고가 수조를 둔 거야. 밑에다 안 두고. 그래서 고가 수조에 의해서 압력을 주는 거야. 됐죠? 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여기에 저수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된 최상층에 대한 방수구보다 높은 수원이 2번은 건축물 있으면 여기에다가 고가 수조를 두는 거고 3번은 수원 자체가 이해가요? 뭐 저수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내 건축물보다 위에 있다. 됐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요것도 중요하죠. 10m 이하래. 10m 이하면 우리가 보통 3층 정도까지다. 여기까지 이하인 경우.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학교, 공장, 창고. 됐어요? 이런 거는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나 보호판을 수납해서 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요것도 보시고. 자, 비읍함은 수계 소화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에만 설비만 해당된다. 요거 됐죠? 그래서 요걸 잘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펌프의 전체 양정 얼마만큼 얘가 우리가 뿜어줘야 되는 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높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고가 수조.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 수조가 있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자연 낙차잖아. 자연 낙차 압력이잖아. 그래서 이때 필요한 낙차는 소방호수에 요게 필요한 낙차는 필요한 압력은 소방호수의 마찰 손실수도 그렇잖아. 소방호수에서 나가는 압력이 저하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배관에 대한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러나 이게 얼마? 노즐 끝단에서는 0.17의 환산수도 메가파스칼 요거 압력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때 어디 기준이야? 최상층 방수구. 됐죠? 여기에 설치된 요 소화전에서 얘는 여기 압력이 중요한 거죠. 여기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압력에서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0.17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메다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 되는 거야? 17m. 됐죠? 17m.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호수를 연결하고 여기까지 배관에 대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호수에 대한 마찰 손실수도 그리고 노즐 끝단에서 뭐요? 17m. 그러니까 0.17메가파스칼의 압력이 방출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 근데 펌프야. 여기 이렇게 저수조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펌프.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1번은 얘도 어디가? 꼭대기에서 뿜어지는 거지. 여기는 여기가 힘이 압력이 제일 적을 때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을 여기다 두면 맨 밑에서의 압력이 제일 센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맨 위에서의 압력이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요 낙차가 적으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것도 이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 펌프를 뒀어. 펌프를 두면 여기서는 센 압력이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도 최상부야.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니까 여기까지의 높이. 그래서 흡입양저, 여기 흡입양저에서 토출양저, 흡입해서 토출하는 이 길이 전체,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는 배관 및 부속품에 대한 마찰, 그 다음에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같아요. 같죠, 요건 거의 같은 개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 길이가 없는 거야, 이 길이가. 근데 얘는 이 길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이냐, 밑에 있는 펌프 방식이냐, 요것만 좀 잘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고, 압력 수조의 압력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압력을 가해서 뿜어줘야 될 땐, 그때는 얘도 똑같아요. 낙차의 환산수도압, 그 다음에 배관 똑같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방호수. 이건 똑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끝은 다 0.17. 됐죠? 그래서 0.17. 얘는 메가파스칼이니까. 위에는 메다로 물어보니까 17메다. 여기는 다 0.17. 압력으로 물어봤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압장치. 다시 얘기해서 노즐 선단 끝부분의 방수 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수 적결구의 인입측에 강압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감압 방식의 종류에는 중계펌프, 그 다음에 구간별 전용 배관, 그 다음에 고가 수조에 의한 거 감압 밸브, 요렇게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체인버라고 얘기하는데, 기동용 수압 개폐기의 기능, 요거 한번 여러분들 쭉 읽으세요. 소화설비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체인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이건 여러분들 교재 같은데 우리 필기 때부터 봐보면 다 요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핀처럼 돼가지고 압력 체크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기능은 당연히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그래서 펌프의 압력 체인버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로서, 그쵸? 관로와 연결된 압력 체인버의 내부의 수압 개폐 변화를 변출하여 전동기를 기동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배관 내의 압력 변화를 흡수, 완충 작용으로 습격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설비를 보호한다. 그리고 요런 거 암기가 더 중요해요. 압력 체인버의 용량은 100리터 이상이다. 요거 꼭 보시고. 그래서 요거 압력 체인버의 기능시와 압력 체인버의 압력 스위치는 용기 내의 압력이 자동 압력이 되는 경우, 중지 압력이 되는 경우에 즉시 작동 정지돼야 되며, 얘의 호칭 압력과 호칭 압력을 1.3배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나오잖아. 압력 스위치. 그래서 압력 스위치는 레인지, 압력 범위.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 압력 범위야 디프라고 해서 레인지에 설치된 압력에서 디프에 설치된 압력만큼 떨어지면 펌프가 다시 작동되는 압력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얘기는 드리겠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렌즈 값을 만약에 1로 설정을 했어. 1로. 그러면 1을 설정하고 이 디프 값을 만약에 여기 있죠. 내가 이 렌즈 값을 1로 설정을 했어. 근데 이 디프 값을 0.3을 했어. 됐죠? 그러니까 이때 펌프에 양정되는 이 렌즈는 펌프의 양정에 상당한 압력을 100m로 본 거야. 그리고 얘는 요게 펌프의 작동 범위 값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1에서 0.3을 빼면 0.7이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0.7로 떨어지면 펌프가 작동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1이 도달되면 펌프는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뺀 값이 기동하는 압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0.1로 설정했어. 그러면 1에서 0.1을 빼면 0.8이잖아. 그럼 0.8 압력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동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거 뒤에서도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압력 챔버 내에 공기를 재충전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되냐면 동력 제어반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 압력 챔버를 우리가 썼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기를 다시 제대로 충전을 했단 말이야. 한번 사용됐단 말이야. 그러면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하느냐 라고 한다면 동력 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다 정지해 두는 거야. 얘네들이 사용되면 안 돼. 그리고 V1 여기 있죠? 급수 밸브 요거를 폐쇄시켜요. 폐쇄. 그리고 V2 요 배수 밸브 그다음에 여기 안전 밸브를 개방을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멈췄을 거야. 급수를 안 한다고. 물이 다 빠지겠지. 그쵸? 그래서 물을 다 빼버리는 거야. 물을 다 빼버리는 거야.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급수는 멈추고 뭐라고요? 안전 밸브와 배수 밸브를 열어버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 막은 상태에서 열어도 물은 안 빠지잖아. 공기가 유입돼야지 빠지지. 그래서 우리는 안전 밸브와 배수 밸브를 같이 열어줘야 돼. 그리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면 됐죠? 배수 밸브와 안전 밸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다 여기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오픈했고 여기 했어. 그럼 공기가 이렇게 다 찰 거 아니에요. 이제 물이 없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유입되면 요 배수 밸브를 막고 여기 유입 밸브를 막는 거야. 안전 밸브를. 됐죠? 요걸 막았어. 그럼 이제 여기는 공기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 급수 밸브 있었잖아요. V1 이 급수 밸브를 온 시키는 거예요. 개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력 펌프에서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가 기동되면서 가압수가 이제 요게 이제 충압 압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가해줘서 물을 여기다 막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요게 압력이 차겠어 안 차겠어? 차겠죠. 다 막혀 있으니까 물을 가압을 시켜주는 거야. 막 압력을 줘서. 그래서 여기 물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공기압이 엄청 세지겠죠. 그렇게 해서 가압수가 압력 챔버 내에 유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 챔버 내에 압력이 일정 압력이 되면 아까 했잖아요. 1. 그렇게 되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충압 펌프가 자동으로 여기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충압 펌프가 요걸 충압시켜주는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력 제어반의 주펌프를 자동 위치로 복귀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배관의 설치 기준. 요것도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펌프에서 나가는 토출축의 주 배관의 구경은 됐죠? 펌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주 배관의 여기서는 여기서의 유속은 얼마? 4m/s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대한 구경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옥내 소화전 여기서 나가는 방수구와 연결되는 됐죠? 가지배관의 구경은 40입니다. 근데 호스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요즘 이거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말려져 있는 거. 그래서 호스릴로 되어 있다면 25. 됐죠? 그 다음에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인 경우에 32.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연결 송수관 됐죠? 여기 바깥에서 주는 거와 같이 겸용한다고 돼 있으면 따블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방수구 내보내두고 연결되는 배관은 65다. 요거 꼭 보시고 내진 설계 소방 시설의 종류 요것도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요거 나올 만해요. 내진 설계 소방시설의 종류는 그러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요거 외우시고 소화전함 및 방수구 소화전함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필기 때도 했던 거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수구는 보세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얼마라고?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바닥으로부터 1.5 요거 방수구 요거 꼭 보세요. 요거 됐죠?
층마다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호수의 구경은 40mm, 호수 리리인 경우에 25. 아까 했죠? 똑같죠? 그 방수가 연결되고. 옥내 소화전 방수 설치 제외 장소, 요것도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수 압력 측정은 피토 게이지라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서 측정 방법은 여기 그림에도 있죠? 여기 노즐 선단 끝부분에서 노즐 구경, 그쵸? 여기 노즐 구경, 여기 D 지름 됐죠? 구경에 반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요 피토관 입구를 수류의 중심선과 일치시켜서 피토 게이지의 눈금을 읽어 방수압을 측정한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서는 0.17, 아까 17m라고 했죠? 이상의 방수압으로서 얼마? 130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걸 20분간, 40분간, 60분간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고 성능인 것으로 할 것. 그래서 방수량 계산을 하는데 요건 꼭 외우셔야 돼요. 방수량을 계산할 때 K 루트 10P인데 요때 K라는 건 뭐야? 방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고 이때 이 방수량을 계산하는 요 공식은 요 값이 K라는 개수가 방출 개수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외우셔야 돼요. 0.6597 됐어요? 0.6597 요거 꼭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CD 자승, D는 지름이야. 됐죠? 그래서 관 내경 또는 노즐의 구경으로 요거, 그 다음에 유량 개수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 방수 압력 요 필기 때도 했지만 만약에 실기 때 지금 처음 봤다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방수량 여기서 나가는 양을 계산할 때 Q는 K 루트 10P고 이때 K 0.6597 CD 자승 요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거 꼭 공부하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고에 방수량식 유도가 있는데 유도 요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요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요거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 유량 Q는 A 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랬을 때 요 면적은 4분의 파이 D 자승이죠. 거기에다 유속을 곱해서 요걸 꼭 보시고 토리첼리 정리해서 그쵸? 토리첼리 정리해서 유속은 요 유속은 C 루트 2GH인데 요거는 굳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결론은 아까 얘기한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값이. 됐어요? 근데 요 값도 뒤에 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 번만 쓱 보시고 여기서는 요것만 꼭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할 때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요번에는 이제 5개 소화전 설비예요. 5개 소화전 개통도 요것도 앞에처럼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이게 5개 소화전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요 하면은 함이 있는 거고 그쵸? 당연히 습격 방지 있고 물 올린 탱크, 저수조, 그 다음에 여기는 주펌프, 그쵸? 모터 있을 거고 플렉시블 조인트, 요거 이제 뭐 줄이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압력계, 여기 중에요. 요거 진공계, 여긴 다 진공계야. 여긴 압력계고, 요거 그리면서 주의하세요. 여기는 다 압력계고, 여기는 다 뭐라고요? 여기는 다 압력계고, 요 라인, 여기는 다 뭐가 된다고? 진공계. 그쵸? 그래서 요건 진공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압력 챔버. 그래서 압력 챔버 쪽은 다 뭐예요? 개방, 이쪽은 다 개방이고, 그쵸? 여기는 다 폐쇄. 여기 물이 새면 안 되잖아. 폐쇄. 그 다음에 여기도 성능 시험 배부니까 여기도 폐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야. 다 개방. 그쵸? 그래서 개폐 표시 밸브고, 체크 밸브 한쪽 방향으로, 체크 밸브 한쪽 방향으로. 됐죠? 요런 것만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 물 올린 탱크 요런 거는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이거 앞에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옥내와 옥외를. 그러니까 아까 옥내는 그쵸? 방수압이 0.17메가파스칼이었고 옥외 소화전은 0.25라는 거야. 요거 꼭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수량이 아까는 분당 130이었죠. 요거. 근데 요번에 옥외는 분당 350이에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수원의 양을 계산하거나 펌프의 힘을 우리가 펌프의 압력을 구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구경도 얘는 40이었고 얘는 65라는 거죠. 요거 꼭 다 비교해서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표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수구의 설치 높이가 옥내는 1.5m 이하이고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0.5에서 1m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방수구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옥내 소화전은 얼마마다? 그러면 25m마다. 근데 옥 외는 얼마? 40m 이하마다. 이렇게 설치돼야 된다. 요거 꼭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가압 통추장체 토출량. 그러면 아까는 뭐였죠? 토출량이 130이었잖아. 근데 얘는 몇이 된다고요? 3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최대 몇 개 기준? 29층까지는 2개. 얘도 똑같아. 옥 외도 몇 개? 2개. 최대. 토출량은 요 정도면 압력만 일단 갖고 있어도 되는 거야.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수원의 양은 몇 분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때? 똑같은데 수원의 양은 몇 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옥내와 옥에도 다 기본이 몇 분이라고요? 20분. 됐죠? 20분.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얘가 7m 3승. 메다로 바꾸면. 됐죠? 최적으로 바꾸면 뭐야?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낙차 수도가 나오는데 자연 낙차 고가 위에 있대. 그러면 요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대신 뒤에 더해지는 게 다르지. 그쵸? 0.25가 얼마 된다는 거야? 25m. 아까 0.17 얼마 된다는 거야? 17m. 됐죠? 요거. 그다음 압력 수조. 요것도 어때요? 똑같죠? 뭐 압력 수조는 요거 다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 부분만 달라진다. 요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죠. 자, 5개 소화전함 하면 소화전함 5개 소화전으로부터 5개 소화전이 이렇게 있어. 5개 소화전이 있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소화전함은 당연히 얼마? 5m 이내에 있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5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개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는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라면 이때 5개 소화전마다 5m 이내, 그러니까 5m 이내에 여기 5m 이내에 하나씩을 둬야 돼. 이게 10개 이하라면. 근데 만약에 11개 이상 30개 이하라면 얘는 뭐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해서, 그쵸? 각각 분산해서 소화전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1개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3개마다 1개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배치면 되는데 저거는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5개 소화전을 보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